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겨울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 날씨에 감기 안 걸리셨죠? 올해 저 김영춘 TV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18일이었던가요? 그때 처음 올렸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그동안 2개의 컨텐츠로 김영춘 TV 운영을 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세상 읽기와 또 게스트를 모시고 하는 별사람, 이렇게 2개의 컨텐츠로 그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제 6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별사람은 시즌 1을 이번 순서를 마지막으로 마칠까 합니다. 좀 더 준비를 해서 시즌 2의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마지막 게스트는 특별히 초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산 초량에서 태어났고요. 대학 생활과 격동의 30년을 서울에서 보내고 10년 전에 부산으로 돌아온 남자입니다. 바로 저 김영춘이 오늘의 특별 초대 게스트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자, 이렇게 이제 오프닝을 직접 하고 제 소개를 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게스트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호스트를 따로 좀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의 호스트는 진행하실 MC입니다. 우리 변리사이면서 출판 기획이 취미인 정우성 변리사님을 오늘 특별 MC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호스트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김영춘 TV의 별사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춘 해양수산부 전 장관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9분의 별사람을 모셨고요. 오늘 특별한 보통사람 해서 10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별사람 코너를 어떤 의도로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나요?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와, 부산에서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었구나. 대한민국의 부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가 부산에 돌아와서 10년 꼭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쭈그라고 노력해본 게 우선 과거에 아주 활력 있고 잘 나갔던 도시 부산이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진단하고 또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부산 시민들과 함께 부산을 다시 비상하는 도시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보자고 열심히 노력해봤더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삼 깨달은 건데요. 우리 부산이 지방의 소재한 도시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제일 멀리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쇠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사랑하고 또 지금까지 부산을 만들어온 정신적인 측면에서 부산 시민들의 회복과 같은 그런 분들이 너무 빛나는 존재들이 계시다, 그런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분들을 어떤 모델로 삼아서 우리 부산의 미래를 한번 밝혀보는 등불로 삼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별사람 코너를 기획을 해드렸습니다. 이 별사람에는 무슨 권력이 센 사람,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 이런 분보다는 보통 사람인데 그러나 좀 다른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 그러면서도 작은 성취나 성과를 좀 만들어내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 중심으로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직 시청하지 못한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도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제가 별사람 코너를 보는데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도 사람을 보이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김영춘 전 장관님을 모시면서 장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사회가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전 이 별사람 코너를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을 하고 또 참석하신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고 또 그러시면서 그분들을 빛내주시는데 원래가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편집의 힘이 아닐까요? 편집의 힘 오늘도 부탁합니다. 설마요?
이제 제가 이 별사람 코너 진행하면서 준비를 꽤 많이 했습니다. 우선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사전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 정리도 미리 준비를 해서 그분들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제가 묻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끌어내기도 하고 준비를 꽤 많이 한 것 치고는 방송은 잘 못 나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질 않아서 이 방송을 잘 못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죠. 오늘 저기 특별 호스트 제가 이름이 정우성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좀 조회수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글을 편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영춘 장관님의 글 이것도 제가 또 편집을 또 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출판했던 고통에 대하여라는 책, 이 책인데요. 이 책을 기획 출판한 분이 바로 우리 정우성 변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오늘 MC로 특별 초대를 한 것도 오늘 게스트는 저니까 저를 제일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정우성 씨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에 대하여라는 책이 저에 대한 책인데 제 과거 40년 이야기를 쓴 책인데 그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면서 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저보다 더 잘 해부했던 그런 분이라서 오늘 MC로 적격이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책 출판 기획 제안을 우리 정우성 선생이 했잖아요. 저한테 처음 제안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제안하신 거죠?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냐면은요,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책을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된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의 책을 거의 안 읽는단 말이죠. 그 속설에 따르면 정치인들의 책은 라면 받침대로 쓴다. 이런 얘기를 꽤 듣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만큼 우리 사회와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도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도자의 책은 안 읽거든요. 그게 일종의 악순환인데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책을 한번 쓰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마침이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죄송스러운데 우리 장관님이 낙선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낙선하면 좀 한가하시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제안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작가와 편집자 이 관점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분이 정치를 하는 거구나 이런 체험을 이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편집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체험을 했어요. 정말 김영춘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할 거예요. 이분의 문장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빈틈이 없는 문장가 김영춘. 그런데 정치를 때문에 글을 쓸 시간이 없어서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게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고통에 대하여 1979년에서 2020년까지의 그 한국 현대사를 담은 저자로서 오늘 시청자들한테 장관님의 청춘 시절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 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요. 지금 현역에 있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원로 중 아니신가요? 팔뚝 굵은 정치인. 국회의원 선수로 따지면은 제가 삼선 의원을 지냈는데 처음 국회의원 된 게 2000년도에 됐거든요. 2000년도에 초선 의원이 됐는데 지금 국회의장님,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아마 그때 전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계속해서 이어서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 5선인가 6선인가 되셨는데 저는 중간에 떨어지고 뭐 불출마도 해보고 부산에 와서 또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연원으로 보면은 제가 정치권에서 고참에 들어가죠. 그러죠. 그런데 아직은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거의 저랑 비슷한 시대에 태어났다고 볼 정도로 젊으신데 그 정도로 오래 정치를 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정치에 입문해서 청춘을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 정치 경험 같은 걸 시작해 본 거는 고려대학교 다니면서 총학생회 직선제를 이루어내고 학생들이 힘으로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학생 직선의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했어요. 우리 사회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는데 대학교에서는 84년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세 개 학교만 학생들의 힘으로 직선제를 관철시켜냈죠. 그래서 그 총학생회 선거에 첫 출마를 했는데 그게 제 첫 번째 정치적 경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86년 말에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에 앞장서고 있던 고 김일삼 대통령 비서로 들어갔던 게 실질적인 정치계에 입문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벌써 35년 가까이 됐죠.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한 것 치고는 아직도 제가 정치로는 프로가 아니고 여전히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요,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편집하면서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범 답안을 쓰는 인생, 정치인으로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 그런 분이 김영춘이라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말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꼭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그냥 정치계의 문법으로 보면은 제가 별로 정답대로 정치를 못 해온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면 줄을 잘 쓴다든지 땅 따먹기 싸움, 세력을 넓힌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제가 굉장히 서툴고 아예 그건 눈 감아버리고 안 해온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가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치 문법과는 담을 쌓고 지내온 사람이니 제가 했던 게 꼭 정답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작년에 고통에 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고 괴로워하는 한 정치인의 고뇌가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그 고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길래 라는 말씀을 나누면 아마도 김영춘이라는 사람이 더 시청자들한테 전해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고통 중엔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전두환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고 문민정부가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도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국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고통, 그다음에 직장의 불안정성 이런 것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시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건가요? 우선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민주화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인간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배불리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좀 동물적인 욕구가 있겠죠. 본능의 욕구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 문제 또 민생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고통은 정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자유의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억압받을 때 느끼는 고통. 그래서 민주화 시대에는 말할 자유, 내가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내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소리를 발표하고 싶은 욕구가 억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항하고 이러는 게 자유에 대한 억압의 고통에서 반로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도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감옥을 가게 되면은 그 감옥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억제하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이것을 억압받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다. 제 79년부터 40년 세월 동안에 첫 번째 제가 직면했던 국민의 고통은 그런 자유의 억압에 대한 그것을 저도 똑같이 느꼈고 그걸 풀기 위해서 독재 정권과 싸우고 저항해서 민주화를 이루어내는데 동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크게 이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내 숙명적 과제구나 생각했던 것은 격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선은 사회 전체가 발달은 하는데 양극화의 문제가 너무 심해져서 부자들은 아주 잘 살지만은 하위 빈곤층의 삶은 굉장히 궁핍한 이런 문제. 그 궁핍한 저소득층 혹은 뭐 직업을 갖지 못한 실업자의 고통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게 정치인의 책무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수도권과 비교하면 지방이 점점 더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가 지방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뛰어들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저는 고향이 부산이니까
서울 국회의원 2번 했던 지역을 버리고 부산으로 돌아와서 부산에서 다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활력을 회복해서 부산 안에서도 민주당과 지금 국힘당이 경쟁을 하면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부산 지역 경제나 지역의 발전 에너지도 훨씬 좋아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산에 와서 10년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고요. 제가 그냥 대한민국 서울 사람의 보통의 평범한 평균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부산 경제, 지역의 활성화 이런 문제를 잘 머리에 듣기는 들어도 머리에 남지 않고 그냥 쑥 휘발되더라고요. 그렇죠. 서울 사람들은 실감을 못하는 이야기죠. 그 실감을 못 하는데 그런데 여기 책에 쓰신 글을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놀라운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 경제 활성화, 부산을 다시 부흥시키자 이런 거는 서울 사람이 저한테는 전혀 어필하지는 않는데 지금 가만히 장관님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돌파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쩌면 부산에 있는 거 아니야? 부울경 메가시티 이러면서 저 부산, 울산, 거기가 경남 어쩌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부울경 메가시티가 싱가포르나 홍콩을 대체하면 이거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울경이 하나로 뭉치면 한 800만이 되는데 800만 정도가 싱가포르 정도의 작은 국가 단위의 발전을 이룬다. 그래 버리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동남쪽 끝에 싱가포르를 하나 거느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제 지방이 점점 몰락하게 되면은 결국은 수도권에서 지방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중앙 정부가 지방에서 더 많이 부산, 울산, 경남 같으면은 여기서 더 많이 갖고 와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 지방이 몰락해 가면은 지방 중에서 제일 낫다고 하는 부울경 중에서도 이제 중앙 정부가 순전히 갖고 가는 것보다 갖다 줘야 될 게 더 많은 그런 지역으로 전락할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보다는 부울경 지역이 싱가포르 같은 그런 활력이 넘치는 도시, 경제가 좋은 도시가 되면은 수도권에서도 또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요. 국가 전체로는 부울경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져줄 테니까 국가 전체라도 혜택이 많아지는 거겠죠. 서울에서 정말 인기쟁이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런 인기가 많았던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제 광진구에서 제가 뒷조사 다 했어요. 우리 영춘이 밀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동네 아줌마들이 다 이렇게 엄청난 그 인기가 있었다고. 실제로 좀 사진 좀 한번 보여보세요. 그때 사진이요. 굉장한 미남에 그리고 말도 잘하고 생각도 참 좋고 그런 정치인이 이제 부산으로 오신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부산의 경제와 지금의 경제를 비교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어쩌다 선진국 되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때 결심한 것은 이러다가 부산 망하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빠졌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방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적 격차 이런 그렇죠. 거예요. 비중이 점점 쪼그라들고 그러는 거죠. 비근한 예로 인구만 하더라도 부산이 25년 전에 인구가 한 390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337만 이러거든요. 그러면 한 25년 만에 50만 명이 줄어들었던 이야기고요. 더 나쁜 거는 그 줄어든 인구의 대부분이 20, 30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에는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대로 더 가면은 부산은 더 힘들어지는 절망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제가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서 메가시티로 만들어 보자라고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해서 지금은 이제 법까지 다 개정이 되어서 내년 2월 달이 되면은 부울경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금의 광역시도 위에 특별행정기구가 하나 더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울경의 이 연합행정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도 해놨고 또 올 봄에는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민주당 180석의 위력을 잘 활용을 한 셈이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올 2월 달에 미리 통과를 다 시켜서 이제 그 법은 발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신공항이 24시간 경제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다 해놨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부산 지역 또 인근의 경남과 울산 지역이 연대를 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내야 되는 게 지금의 숙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주장하셨던 것들이 실제로 다 현실화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뭐 시장들이 말로만 많이 했죠. 나토라고. No action, talking only. 말만 하지 액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나토죠. 지역 발전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나토들이었죠. 그걸 저는 돌격 메가시티도 그렇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수건차삽처럼 말을 배웠던 것들을 제가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성사를 많이 시켰습니다. 재자랑을 좀 했습니다.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군인 관사촌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내가 결혼은 꼭 해야 되겠다. 저는 거의 광채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자고 있으면 그 광채가 사라질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지적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해수부 장관 시절에 추진했던 해운 재건 계획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